원가법입니다. 원가법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 특히 건물 말하는 거죠. 건물의 제조달 원가를 구한 다음에 이를 감가 수정해 가지고 대상 건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죠. 말 그대로 제조달 원가 산정하고 감가 수정한 다음에 가격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원가법에 의한 가격을 적산가격 또는 복선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에 의한 감가 누계액을 빼서 구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신축 비용이에요. 따라서 대상 건물이 1년 경과된 건물이면은 1년만큼을 감가하면 될 것이고요. 10년 된 건물이면은 10년만큼의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조달 원가부터 살펴볼까요? 제조달 원가는 표준 건설비와 통상 부대 비용을 합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표준 건설비는 직간접 공사비 그리고 수급인의 이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통상 부대 비용에는 건설자금이자, 즉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죠. 그리고 등기비용, 취득에 필요한 세금 등을 말합니다. 제조달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는, 자, 보기를 보니까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의 대지 면적은 500제곱미터고요. 연면적은 145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준공 당시, 즉 20년 전의 공사비 내역을 보니까 직접 공사비가 3억 원, 간접 공사비가 3천만 원, 따라서 총 공사비는 3억 3천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개발업자 이윤 7천만 원을 더하니까 총 비용은 4억 원이 되겠네요. 앞에서 제조달 원가에는 이러한 공사비와 이윤을 모두 포함한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런데 이 4억 원은 20년 전 준공 당시의 공사비잖아요. 따라서 이 4억 원을 기준 시점, 즉 현재의 비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죠. 자, 2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요. 기준 시점 건축비 지수가 145예요. 이 말은 20년 동안 건축비가 45% 증가했다는 뜻이죠. 따라서 기준 시점에서의 신축 비용을 의미하는 제조달 원가는 이렇게 20년 전 준공 당시의 비용인 4억 원에다가 145%를 곱한 값, 45% 증가했으니까, 즉 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5층 건물을 20년 전에는 4억 원이면 지었는데 지금은 5억 8천만 원을 들여야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묻고 있잖아요. 따라서 연면적인 1450으로 5.8억 원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답은 40만 원이죠. 다음은 감가수정입니다. 먼저 감가수정 방법 중에서 내용연수법이에요. 여기서 내용연수는 한마디로 부동산의 수명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법률적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수정할 때는 이 중에서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내용연수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즉 정액법, 정률법, 그리고 상한기법이죠. 이 중에서 정액법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즉 정액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내용연수 만료 시의 잔존가격을 뺀 금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달 원가가 10억 원이고 내용연수 만료 시의 잔존가격이 1억 원, 그리고 경제적 내용연수가 30년이면은 9억 원을 30년으로 나눈 값, 즉 3천만 원이 바로 매년의 감가액이 되겠습니다. 즉 1년이 지나면 3천만 원을 감가하는 것이고요. 10년이 지나면은 3천만 원에다가 10을 곱한 3억 원이 감가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한편 정률법은 전년도 말의 잔존가격에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10억 원짜리 부동산인데 감가율이 30%면요. 10억 원이 30% 감가되면은 1년 후에는 7억 원짜리 부동산이 되겠죠. 2년 차에는요. 2년 차에는 이 7억 원에다가 30%를 감가하면, 즉 장가율 70%를 곱해주면은 4억 9천만 원이 바로 2년 후에 부동산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금법은 상환기금률을 사용하여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 시점의 감가수정액은, 자, 보기를 보니까요, 준공 시점이 2018년 6월 30일이고요. 기준 시점이 2023년 6월 30일이에요. 따라서 대상 물건이 지은 지 5년이 경과된 거죠. 자, 그리고 기준 시점의 제조달 원가, 즉 기준 시점에서의 신축 비용이 2억 원이고요. 경제적 내용 연수는 50년. 감가수정은 정액법으로 하고요. 내용 연수 만료 시 잔존 가치율은 10%. 2억 원에 10%니까 2천만 원인 거죠. 잔존 가치액이. 자, 그럼 구할 수 있죠. 매년의 감가액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의 감가액은 2억 원에서 잔존 가치액인 2천만 원을 뺀 금액을 경제적 내용 연수인 50년으로 나눈 값이죠. 바로 이거죠. 2억 원 빼기 2천만 원을 50년으로 나누면은 매년의 감가액이 3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 물건은 지은 지 5년이 경과됐잖아요. 따라서 매년의 감가액인 360만 원을 5년 동안 곱해주면은 1800만 원이 되겠죠. 이것을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적상가액은 적상가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조달 원가와 감가 누계액을 구해서 빼주면 되겠죠. 자, 자료를 보니까 사용 승인일의 신축 공사비가 6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21년 9월 1일, 기준 시점은 2023년 9월 1일, 2년이 경과된 거예요. 건축비 지수를 보니까 이 2년 사이에 건축비가 10% 증가했죠. 그럼 여기서 제조달 원가 구할 수 있죠. 제조달 원가는 사용 승인일의 신축 공사비인 6천만 원에서 10%가 증가하는 값이잖아요. 즉, 제조달 원가는 6천만 원 곱하기 110% 해서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죠. 자, 자료를 계속 보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가 40년이고요. 감가 수정 방법이 정액법, 그리고 내용 연수 만료 시 잔가율이 10%입니다. 먼저 매년의 감가액부터 구하면요.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치액을 빼준 값을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죠. 자, 제조달 원가는 여기서 가져와서 6,600만 원이고요. 잔존 가치액은 잔가율이 10%이기 때문에 제조달 원가의 10%인 660만 원을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내용 연수 40년. 이걸 계산하면요. 매년의 감가액은 148만 5천 원이 나와요. 매년 148만 5천 원씩 감가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상 물건이 2년 경과됐기 때문에 2년 동안 297만 원이 감가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감가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적상가액, 즉 적상가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요. 즉 6,600만 원에서 297만 원을 빼주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이 문제도 적상가격 구하는 문제죠. 따라서 제조달 원가와 감가 누계액을 각각 구해서 빼주면 됩니다. 자, 자료를 보면요. 신축에 의한 사용 승인 시점이 2021년 9월 20일이고요. 기준 시점은 2023년 9월 20일이에요. 따라서 2년 경과된 거죠. 2년. 그리고 사용 승인 시점의 신축 공사비는 3억 원이고요. 공사비 상승률은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달 원가부터 구할 수 있죠. 근데 주의할 점은 공사비 상승률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1.05를 두 번 곱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냥 2년 동안 5% 상승했다고 하면은 그냥 1.05만 곱해주면 되는데 매년 5%씩 상승했다고 했기 때문에 1.05를 두 번 곱해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조달 원가는 이걸 계산한 3억 3,075만 원이죠. 이제 감가 누계액 구하면 되죠. 자, 자료를 계속 보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가 50년이고 감가 수정 방법이 정액법, 그리고 잔존가치 없다고 합니다. 먼저 매년의 감가액은 제조달 원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없다고 했으니까 빵원, 그리고 이 값을
경제적 내역연수인 50년으로 나눠주면은 매년의 감가액은 661만 5천원이에요. 근데 661만 5천원이 2년 동안 누적된 거죠. 따라서 감가 누계액이 1323만원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값인, 자, 4번이 답이에요. 이 문제도 적산 가격 구하는 문제죠. 따라서 제조달 원가와 감가 누계액을 구하면 됩니다. 자, 자료를 보면은 기준 시점이 2023년 10월 30일이고요. 건축비는 2억 원이고 준공은 2021년 10월 30일이니까 2년 경과된 거죠. 2년. 그리고 건축비는 매년 10%씩 상승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1.1을 두 번 곱해줘야 돼요. 2년 동안. 자, 그리고 기준 시점 현재 잔존 내역 연수가 48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내역 연수 2년을 합치면은 총 내역 연수는 50년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역 연수 만료 시 잔존 가치율이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조달 원가부터 구해야 되죠. 준공일 현재의 건축비인 2억 원에서 1.1을 두 번 곱하면은 2억 4,200만 원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기준 시점에서의 신축 비용인 제조달 원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가 누계액을 구하면요. 먼저 매년의 감가액은 2억 4,200만 원의 90%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잔존 가치율이 10%이기 때문에 감가 대상인 금액은 90%인 거죠.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물론 2억 4,200만 원에서 잔가율 10%를 고려한 2,420만 원을 빼준 값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값을 총 내역연수인 즉 48년에다가 이미 지난 내역연수 2년을 더한 총 내역연수 50년으로 나눠주면요. 매년의 감가액인 435만 6천원이 계산됩니다. 그럼 감가 누계액은 2년 동안 누계됐기 때문에 871만 2천원이 되는 것이고요. 적산 가격은 이 두 가격의 차이인 것이죠. 3번이 답입니다. 자,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산 가액은, 자, 이 문제도 적산 가격을 구하는 문제이긴 한데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 문제예요. 하지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신축 공사비가 8천만 원이고요. 준공 시점이 2021년 9월 30일, 기준 시점은 2023년 9월 30일, 즉 2년이 경과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건축비는 25% 증가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잔가율, 정률법 문제니까 잔가율이 나왔어요. 잔가율이 70%라는 얘기는 감가율이 30%라는 얘기예요. 감가율과 잔가율 합치면 100%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신축 공사비 이 8천만 원이 준공 당시 제조달 원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제조달 원가부터 구해야 되죠. 제조달 원가는 준공 당시의 제조달 원가인 8천만 원에 건축비 상승률 25%를 반영한 1억 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적립을 반영한 감가액을 구해볼게요. 첫 1년 동안은 잔가율이 70%이기 때문에 1억 원의 70%인 7천만 원이 바로 공장 건물의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가치죠. 그러면 2년이 지난 다음에 가치는 이 7천만 원에 다시 또 잔가율 70%를 곱하면은 4,900만 원이 나오잖아요. 2년 사이에 1억 원의 공장 건물이 4,900만 원짜리 건물로 감가된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 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률법에서는 매년 감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감가액이 감소한다. 아니죠. 정률법은 매년의 감가율이 일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의 감가율이 일정한 거예요. 따라서 1번 질문이 틀렸고 답이죠. 2번 정액법에서는 감가 누계액이 경과년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하죠. 3번 그렇기 때문에 정액법을 직선법 또는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4번은 상한기금법에 대한 정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5번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은 모두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수정 방법이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내용연수법이라고 했잖아요. 다음은 내용연수법을 제외한 나머지 감가수정 방법인데요. 관찰감가법, 그리고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환원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닌 물리적 내용연수를 의미한다. 아니죠.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했죠. 물리적 내용연수 아니에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지문이고요. 니은.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달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고요. 디귿. 감가수정 광고부에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그리고 분해법 등이 있죠. 리을. 내용연수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이 있다. 그쵸? 미음.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액을 곱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 아니죠. 정률법은 이렇게 매년 일정한 감가액을 곱하는 것은 맞는데 이러다 보니까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감소하죠.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것은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이죠. 따라서 미음도 틀린 지문이에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니을이 답이죠. 답은 4번입니다. 쉽다.